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의대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손병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3차 신경통이나 경추성 두통이 아닌 후두신경통이라는 질환과 그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 그다음에 그동안은 왜 진단이 안 됐는지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여기 있거든요. 요쪽에 여기도 귀 속이 아프면서 예. 힘줄 타고 내려오면서 아프면 여기가 아프면서 타고 내려와가지고 귀 아프면서 귀 아프면서 귀 속이 아프면서 치아가 다 아래 앞뒤 이 안쪽이 어딘지 안쪽. 모르겠어. 근데 여기 타고 이게 힘줄 타고 여기까지가 여기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귀를 어, 타고 어, 이렇게 어. 내려오면서 아파. 예. 이거는 이제 옷가닥. 눈도 아프고. 이런 경우가 후두신경통의 안면 전이통, 안면 연관통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이런 분들은 대개 MRI, 뇌 MRI, 그다음에 경추 MRI 뭐 다 하고 오시는데요. 이상은 없습니다. 안과, 이비인후과, 턱관절, 치과 다 다니시는데 이상이 없고요. 신경학적으로도 이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가 제가 곧 설명드리겠지만 후두신경, 대후두신경에 신경통이 있으면서 얼굴로 이렇게 전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자면인데 요 하얀 부분이 후두신경을 여기가 후신경이고요. 그 위를 싸고 있는 힘줄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줄 몰랐어요. 감압이 된 사진이고요. 옛날에 아프던 건 좀 덜해. 하나도 안 아, 여기 생기던 거. 마사지 받으러 다녔는데 요거 좀 덜해지고 있어요. 좋아졌어. 아, 예. 괜찮아. 그다음에 요귀 주위 여기 어때? 귀 안에가 엄청 아팠거든요. 예. 근데 하나도 안 아파. 아, 또 그러죠. 치아도 하나도 안 아파. 이 잇몸. 치아가 막 빠졌듯이 아팠거든요. 근데 예. 하나도 안 아파요. 아, 그래요. 다행이시. 아, 편두통이 맞아. 20년부터 있어. 이분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잇몸이 편두통 아프니까 20년 이빨이 달고 살았거든요. 이빨이 빠질 것처럼 근데 그랬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현재 그래서 이런 경우가 20년 동안 이빨이 아프고 잇몸이 아프고 귀가 아프고 심지어 발치를 하고 오고 3차 신경통으로 방사선 치료 뭐 수술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못 했지만 요 뒷목에서 올라오는 승모근이 붙는 이 트라페지알 터널, 승모근 터널이라고 있어요. 뒤통수, 요 목하고 어깨 근육이 이렇게 올라와서 뒤통수에 붙는데요. 요 뒤통수 꼭지에 요 힘줄 사이로 힘줄이 붙는데 근육이 요 힘줄 사이로 터널이 생기면서 후두신경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가 승모근 터널이라고 하는 자리인데요. 요게 후두신경은 대후두신경, 소후두신경 이렇게 뭐 분류가 되긴 하는데요. 목뼈의 제2 경추에서 신경과대가 올라오고 소우두신경은 3 경추신경에서 올라오는데요. 대우두신경이 요렇게 올라오고 소우두는 요렇게 올라오는데 실은 이 신경들이 나눠져 있다고 해서 다른 신경이 아니라 동일한 신경입니다. 그래서 그 해부학적으로 보면 목에 근육이 있고요. 후두신경이 요렇게 근육 사이로 세반 복근 사이로 들어와서 후두 동맥이 있어요. 피부로 가는 동맥. 올라와서 그 위에 승모근이 요렇게 올라와서 붙는데 요 부분이 터널이 생기는 거거든요. 힘줄이 요렇게 붙으면서 힘줄을 잡아주는 이 근막이 있습니다. 여기서 탁 접히는 거예요. 요게 구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약간은 좁아지는데 이것이 만성적으로 접혀 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귀 뒤에 뒤통수에서 이렇게 꼭 여기가 눌리면서 증상이 어디로 가냐면 꼭대기, 그다음에 측두, 귀, 턱 요 부분, 턱 아래, 목줄 따라 요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대우두신경은 여기만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환자들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그러면서 뇌를 통해서 눈, 뺨, 턱, 귀
전이통이 생기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편두통 머리 아픈 사람들은 흔히 뒷목하고 이 어깨에 당기는 통증이 흔히 자주 생깁니다. 목 쪽이 아픈 거 잘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분들은 편두통 환자, 만성 환자들이 두피에 예민한 느낌이 생기거든요. 이게 뇌의 중추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상 감각이 오는 요게 전형적이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편두통이 머리가 아프면서 뒷목도 아프지만 뒷목의 구조들을 자극을 해 보면 눈 쪽으로 전두 쪽으로 통증이 전이가 되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앞쪽, 뒤쪽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면 쪽의 감각은 3 차 신경이라고 얼굴에 감각 신경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고요. 3 차 신경의 통증 경로가 얼굴에 있는 통증이 요렇게 뇌로 들어와서 뇌간에 있는 3 차 척수로라고 이거 좀 어렵죠. 트리제미널 서비컬 컴플렉스 TCC라는 3 차 신경하고 척추신경이 만나는 통증 복합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얼굴과 머리의 통증을 관할하는데 요 부분으로 들어오고요. 후두신경, 오늘 말씀드린 후두신경은 제2 경추에서 요렇게 들어오는데 요 부분이 안쪽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딱 맞물려서 얼굴하고 머리에 우리 감각의 그 매트릭스를 딱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후두신경하고 3 차 신경이 이렇게 딱 맞물려 있는데 후두신경은 흔히 아까 그 승모근 터널이랑 여기서 만성적으로 좁혀져 있어요. 여기 좁혀져 있다는 게 뭐 그게 대단하냐 그러지만 이 말초신경이지만 요 부분이 계속적으로 좁혀 있을 때 이 느낌이 계속 뇌 통증 중추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뇌 그 이 부분에 있는 이 통합되는 센터에서 이 부분에 감각을 견디지 못하면 흥분이 생기면서 통증이 앞쪽으로 전달이 돼요. 3 차 쪽으로 이게 전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연관통, 전이통인데요. 요걸로 이 환자들을 설명을 하면 이 그동안 왜 많은 환자들이 치료가 안 되고 이빨을 뽑고 오고 방사선 수술하고 심지어 3 차 신경통 수술까지 받고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차 척수로에 이 통합된 요 부분에 신경에 이상 흥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승모근 터널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프지 않았는데 갑자기 얼굴에 통증이 생긴다. 모두 3 차 신경통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더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 팔에 누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긋하게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약한 자극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1 년이고 2 년이고 계속 약한 자극이 들어오는데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약한 자극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자극이 뇌에서 인식을 하게 되면 뇌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이 계속되는 그 신경 자극에. 그래서 신경에 흥분이 생기면서 엉뚱한 증상들이 얼굴 쪽으로 전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패턴은 요 귀 뒤에 후두가 아프면서 이 패턴이 후두신경이 요렇게 꼭대기로 갑니다. 그래서 꼭대기 아픈 사람들을 그동안에 뭐 그런 거지 했지만 그게 후두신경의 증상인 거죠. 그리고 축두 여기까지 아파지고요. 턱 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방사가 됩니다. 목까지요. 그래서 하고 아까 3 차 척수로에 이상 흥분까지 생기면 얼굴 쪽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통증이 생기고 얼얼해지고 심지어는 얼굴 반쪽의 감각이 이상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갑자기 생기면 예민하신 분들은 응급실로 가세요. 내가 뇌졸중 오는 거 아니냐. 응급실 가면 CT, MRI 아무 이상 없는데 당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계속 이 불편함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환자들을 머리가 아프면서 여기 아프면서 여기 아프면서 얼굴이 눈이 이상하고 뭐 이상도 없다는데 신경성 아닌가? 근데 만성적으로 여기 이렇게 아프면 우리는 의학적으로는 편두통, 양쪽 목까지 아프면 긴장성 두통, 심지어 얼굴이 아프면 계속 아프면 비전형 안면통, 얼굴이 심하게 아픈 경우에는 3 차 신경통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당신은 치료가 안 되니까 3 차 신경통 치료를 하십시오. 나는 3 차 신경통입니다. 하고 비정형 치통, 입안에도 아프고요. 혀도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3차 신경하고 후두하고 지금 연관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3차 신경은 분포가 여기까지만 있어요. 여기서 요렇게까지가 3차 신경이고요. 입안에 혀 포함해서. 그럼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 어디 신경이냐? 머리 신경이냐? 아닙니다. 이건 척추, 상부 척추 1, 2, 3번 신경이 요 전체를 관할하고 있어요. 그런데 1, 2, 3번인데 그중에서 2번 경추에서 나오는 대우두 신경이 제일 메이저 인풋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 목과 머리의 대표적인 감각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뇌까지 가까워요, 중추까지. 그래서 여기서 만성적인 포착이 일어나면 이 느낌이 이 유해 자극이 뇌에 3차 척수로의 이상 흥분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추 1번, 2번, 3번이 아까 목하고 요 머리까지 분포한다고 그랬는데요. 1, 2, 3번은 서로 연결이 잘 돼 있습니다. 수술할 때 열어보면 서로 전부 다 붙어 있어요, 가지로. 그리고 대우두 신경 여기 2, 3번에서 올라오는데 요것도 서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1, 2, 3번 대우두, 소우두 딱 별개의 신경 같지만 이건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별도로 생각해서 이 질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중에서 대우두 신경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1980년도에 그 신경 잘라서 확인된 2 경추신경, 3 경추신경 분포인데요. 여기 한번 잘 보시면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고 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턱이 3차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의 감각이 3차라고 생각하면 이분들을 다 3차 신경통으로 진단된 거예요. 턱은 3차 신경이 아닙니다. 의사들도 모르고 있고 흔히 놓치고 있어요. 여기 3차 신경 아니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수가 진단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후두신경 수술하고 한 일주일쯤 갑자기 대상포진이 오셨어요. 그래서 신경통 좋아졌는데 갑자기 대상포진이 생겨서 오셨는데 제가 이제 아주 특징적인 사진이라서 제가 찍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후두신경에 포함하는 대상포진 급성 발진범인데 귀, 턱, 목, 안목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대우두신경 여기서 여기까지 이러는데 왜 이렇게 퍼져 있냐? 이게 연관이 다 돼 있어. 이 대우두신경의 통증 범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픈 게 왜 대우두신경이냐?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것은 3차 신경에 대한 논문에 나온 비교적 정확한 그림이고요. 책에도 뭐 의학책에도 잘못된 그림들이 너무 많습니다. 3차 신경을 세 가닥으로 오는데 이마로 가는 이 1번 상하신경, 여기 하악신경, 여기 2번, 3번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보면 2, 3은 혀로 가요. 2가 입천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후두신경이 3차 신경 복합체를 통해서 안면으로 연관이 되면 혀가 이상 감각이 오는 거예요. 왜 혀가 아프냐? 입천장이 왜 아프냐 설명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요거 해부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 환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아팠나.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턱에 있는 통증을 3차 신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리고 축도 여기 아픈 거 3차 신경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세요. 후두신경이세요. 이쪽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아프더라고요. 에어컨이나 찬 바람만 실면 이게 막 그냥 땡기는 것 같이 이렇게 완화돼가지고 심하게 치료 후에 이런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에어컨 맞으면 두피가 예민하고 여기 축도 이 두통일까요? 한 번씩 척척 오는 거 이거는 신경통인데 그러면 여기가 3차 신경이냐 후두신경으로 좋아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게 꼭대기도 옵니다. 꼭대기가 두피가 시리고 뭐 여름에도 모자 쓰고 사시는 분들 있어요. 그 후두신경이에요. 그런 분들 저는 실은 많이 봤습니다. 이게 5년 된 거고요. 요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는데 예. 이쪽 피 여기가 안쪽이 무서우면 아팠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찌르는 것 같죠? 머리가 빗속이 한 번씩 아팠고. 아프기 시작하면 치료 짜듯이 아프면서 이 부분. 두통약을 먹어도 고개 오른쪽만 혓바닥은 늘 그러고요. 혓바닥은 늘 그래요. 지금도 그래. 얼른
침 삼키면 꼭 여기. 여기는 더 뭉툭하게 꼭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어깨는 여기, 혀, 여긴 세트로 같이 오는 것 같아. 예, 안쪽. 여기 아니 여기 귀에, 특히 이 부분이다, 그죠? 귀 여기. 부분. 이쪽에 예. 요 자리다, 그죠? 찌르는 그 통증이 있는 곳은 거기 요것은 좀 보기 힘드시지만 뭐 술장면이 잠깐 들어가서 힘줄이 요 밑에 신경이 껴 있어요. 누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꽉 터널에 껴 있는 거거든요. 예. 머리를 들지 못할 예. 정도고 막 옥신옥신 있거든요. 예. 요- 그런 거 없어요. 가끔 있어, 당연히.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예. 이거 몇 년 아파트를, 거의 한 17년. 아, 그렇게 됐던가? 엄청 오래됐어요. 한 7, 8년. 지금, 그래서 이게 왜 여기가 아프면 두통 아니야? 맞습니다. 두통이죠. 그럼 두통은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실은 만성으로 가는 이런 두통. 왜 여기 두통인데 왜 귀가 아프고 여기 아프고 눈알이 빠지고 이쪽이 땡기고 목이 아프냐? 이게 설명을 제대로 못 했거든요. 이게 연관통으로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귀가 왜 아팠는지 한번 해박적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뇌에서 얼굴로 가는 신경 12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통증과 귀통증과 관계되는 건 4개가 있어요. 귓바퀴에 소우두 신경 위에, 아래쪽에는 그레이트 오리큘라 너브라고 요 이계 신경, 요 귓바퀴 신경이 있고요. 이건 경추 2, 3번. 그다음에 실은 귓구멍 안에 3차 신경의 세 번째 가지 오리쿨 템포랄이 있고, 안에 9번, 10번 미주 신경까지 이렇게 귀 쪽에 통증을 담당하는데요. 아까 후두 신경이 요렇게 해서 3차 신경 복합체로 경추 2번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차 신경 얼굴 통증도 여기 온다고 그랬잖아요. 9번, 7번, 10번 요 신경도 아픈 거는 다 여기서 통합이 됩니다. 3차 척수로. 그러면 만성적인 후두 신경의 자극으로 이 얼굴에 아픈 통증들이 전부 모여 있는 거예요. 요 부분에 이상 흥분이 생기면서 신경이 흥분성을 나타내면서 통증이 전이가 할 때 얼굴, 귀, 7, 9, 10 이 위치에도 같이 전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귀가 흔히 아프고 귀 속이 많이 아프고요. 귀 바로 뒤 이렇게 아픈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머리 아픈 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목 쪽으로 이렇게 당겨져요. 경추 1, 2, 3 부위. 그래서 흔히 여기 아프면서 여기 아프니까 대부분 진단받는 게 경추성 두통,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니까 경추하고 두통 같이 있는, 경추성 두통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되지만 경추성 두통도 굉장히 조금 의심해야 될 질환입니다. 경추성 두통에 물론 입증되어 있는 치료기도 하지만 질환이긴 하지만 이거 저는 조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목하고 그러면 머리의 경계는 어딜까요? 예, 이런 사진으로 보면 목하고 머리 요렇게 잘라서 볼 수 있는데 실은 위에 살하고 근육이 있으니까 그러면 목하고 머리는 여기까지인가? 목은 여기 달려 있으니까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요. 머리, 목 같은 덩어리고 팔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이 계속 아프니까 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나 찾아본 분들은 다 경추성 두통 이쪽으로 계속 아프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프니까 제일 많이 본인들이 자가진단 하시는 건 승모근 통증, 뭐 승모근 근막 통증, 뭐 낫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시는데 조금 아픈 사람들은 물리치료하고 도수치료하고 주사치료하고 약 먹고 이렇게 지내시면 됩니다. 크게 위험한 병은 아닌데요. 이게 계속 간다는 거, 6개월, 1년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 일반적인 주사치료나 침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실은. 그냥 참고 사는 거고, 많이 심할 때 뭐 주사 맞고 하는데, 왜 이렇게 경추두통 환자들이 많은지, 경추성 두통, 여기 이렇게 아프니까. 여기서, 목은 어디로 가요? 목은 뭐 전체적으로 아래로 양쪽 이렇게. 여기. 머리는 위쪽이고, 네. 오른쪽이 좀 더 불편하고, 머리 머리는 아파서 어떠세요? 위로 뚜껑이 가니까. 뭐, 막 열리는 것 같아. 아. 그 두피랑 막 따로 노는 예. 거니까. 가지고 이분은 실은 후두신경 감압하고 올라가는 거 없으신 요건 좀 그래.
목줄은 어때요? 목줄 요렇게. 요 오른쪽 여기 많이. 여기도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하긴 한데 예전에 아프던 그런 증세는 없어요. 5년 동안 경주성 두통 치료하셨어요.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도수치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이 왜 5년씩 계속 치료비 내면서 치료받았는지 계속 병원 가야 되고 시간 뺏기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치료하신 놓쳤던 환자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양쪽 다 오던가요? 기울. 가지 이렇게 만지면 찌릿찌릿하고 전기 오는 식으로 아 만지면 치료한 번 뒤통수. 정도. 계속 그랬어요. 아 계속. 목에 예 예. 디스크가 있어서 이런 분은 목 디스크를 진단받았거든요.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목이 계속 이제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한 5분 있으면 예.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여기입니까? 여기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또 심해지네 같이? 네네. 같이 심해지고. 네. 오줌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항상 그래서 저는 이제 자세를 일부러 해서 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잘 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부터가 오른쪽으로 붙고 예. 똑바로 누워자거나 어. 왼쪽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요렇게 아프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승모근 통증, 뭐 경추성 두통, 저기 심한 목 디스크까지 진단받고요. 목에 우연히 퇴행 변화 있는 경우는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목 디스크 수술하고 뭐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저는 한 20명 봤습니다. 까지 그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아 예. 쏠리기가 좀 불편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좀 어땠어요? 다 좋아졌어요. 손이 막연하게 손도 불편하셨잖아요. 아파요. 그때. 이건 나중에 요것도 좀 나아져요? 예, 아. 다 좋아졌어요. 이게 전신으로 퍼지는 수도 있고요. 막 뒤집기 된다 그래. 제가 이렇게 직장 상사들랑 얘기할 때도 그래요? 제가 항상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 버릇이 없어 보이죠. 이렇게 하는 게. 예, 좀, 다 좋아졌어요. 아우, 다 3년? 몇 년 됐어요. 그 전에 목 디스크 치료했다는 게 아마 여증상이 그렇게 보여가서 그게 제일 아팠거든요. 아마 실제로 목 디스크 수술하고 오신 분들 제법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몰랐던 거가 별로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상당히 삶의 질, 그리고 이런 분들이 겉으로 멀쩡해요. 사람이 크게 아파 보이지도 않고 그냥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고통이 있습니다. 좀 고통이 심했던 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환자들 오면 외래에서 동의를 구하고 하나 찍어 놓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수술하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제가 그려봐요.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파지고 이런 게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편두통으로 조퇴하기 시작하고 전체다. 전체다죠. 네. 그때 여기 그다음에 뺨, 여기에다가 귀, 예 맞아. 여기. 여기 어떤 느낌 오던가. 귀대 여기요. 정신을 못 차려. 너무 아파요. 콕콕 쑤시고 귀한 귀 안에가 찢어지고 예 맞아. 눈 아파요. 눈도 그죠? 아프고. 눈 너무 아파요. 눈은 언제부터 거기도 아프죠.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어깨도 아파요. 완전히 그냥 딱딱하게 지금 굳어가지고요. 예.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발 안쪽으로 예. 따끔따끔 팔까지 아파지고요. 전체적으로 가슴까지. 굉장히 좀 심한 경우니까 뭐좀 어깨 요까지인데. 따끔. 이게 신경이 음. 통증 중추의 변화에 의해서 퍼지는 거예요. 등까지 내려가고 심지어는 팔다리까지 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갑자기 아프고 시작하면 예. 뭐죠? 딱딱한 뭐 이렇게 여기다가 문질러야 되는구나. 부어서 자. 막 눌러야지. 맞습니다. 네, 어, 그게 없어지지. 예. 눈 뜨면 아파요. 눈뜨기 하루 종일 아픈 거죠. 머리, 머리 쪽이죠. 머리하고 피. 눈 뜨면 여기는 찌릿찌릿하고 네. 빗속이 간질간질하고 네. 그다음에 얼굴도 찌릿찌릿하면서 요 뒤에 여기 네. 어, 저는 한 반나절 정도. 만나서 예민한 분들은 중추가 거기 있기 때문에 구역질도 나고 어지러움을 느끼세요. 그리고 눈도 떨린다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증상들 많습니다. 메니에르. 디스크 3차 신경 메니에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검사 이상이 없으니까 심리적인 문제 아니냐. 정신건강학 가봐라. 신경성이다.
왜 머리가 아픈데 왜 눈 아프고 귀 아픈 거 나한테 얘기하냐. 신경과 뭐 여기 뭐 저기 신경통 얘기해 주고 목 얘기 왜 해. 목은 척추 가라. 척추 가면 요 척추 뭐 별 이상 없으니까 MRI 이상 없으니까 팔 안 저리면 딴 데 가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붕 뜨는 거죠. 실은 많습니다. 요건 어때요? 많이 전혀. 좀 낮았어요? 네. 눈 여기. 눈은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가끔 여기 여기 아, 느낌? 예, 귓구멍 안에 불편한 거 없을까요? 통증은 전혀 아, 없고요. 그래. 간지러움만 있는데 아, 예, 예. 이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턱이 혀 반쪽 어때요? 없어졌어요? 다행이네. 매스컴 전혀 없어요. 어깨 여기 이 부분. 요것도 낮았어요. 네. 어깨 축지 여기. 가끔 여기만 네. 예. 여기만 자꾸 좀 이렇게 뭉쳐요. 근데 정도는 많이 있는. 예. 혀는 어때? 이 천장. 이 천장도 안 아파요. 막 혀가 써가지고 네. 막 통증도 있고 아. 불난 것처럼. 맞아. 불난 혀가 거. 확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 비정형 안면통으로 진단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100% 성공은 아니지만 첫내 지금 2017년 12월에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저희가 이거를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학교 다닐 때 배운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이런 환자 옛날에 많이 봤는데 MRI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은 뭐 약 드시고 그냥 지내셔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게 눈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우연찮게 감압을 하면서 극적인 변화를 보고 이 사람들이 실은 많았다 해서 그분들 연락해서 오시라고 그러고 주사 놓고 감압하기 시작해서 한 1000례 정도 감압하셨는데 제 결과는 한 90% 정도는 절반 이상 좋아지셨어요. 이게 몇 년씩 가던 거니까. 그리고 그중에 절반은 더 이상 치료는 필요하지 않는데 약이 필요한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7년 보고니까 2016년부터 보고를 쭉 해왔는데 문제는 뭐 이 의사들이 잘 모르니까 논문을 내도 리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노원차 닥터son 노원차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결국은 결되고요. 그다음에 뭐 의사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지만 요게 대우두신경, 여기 소우두신경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아닙니다. 분포는 그렇게 될 수 있으나 통증은 다 같이 오고요. 대우두신경 눌리면 소우두신경 쪽으로 아파요. 제일 많은데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요렇게 나눠서 단순하게 국민학생 수준의 생각을 하면 이 환자들 진단 안 됩니다. 망치로 팍 때리고 고개 언제? 처음 옮기기는 조금 엄청 아픈데 시큰 아픈 거 있어요. 여기 오던가? 예. 귀 아래. 전에부터 네.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 예. 여기가 막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요. 여기 지금 보면 후두신경 여기 있는데 힘줄에 여기 딱 껴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게 뇌속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낮았어요. 여기 괜찮고요. 야.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이비인후과 목이냐 여기 목이냐 경추냐 MRI 다 들고 다니고요. 여러 번 찍은 사람들도 많고요. 가지고 온 거면 얼굴 쪽으로 심하게 간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붓는 거만 있어요. 어느 부분이? 얼굴 쪽으로 양쪽 양쪽 뺨. 뺨에 눈까지 이게 눌리니까 눈이 여기 여기. 안에 요거 언제 주로 그래요? 그리고 가끔 심할 때는 예, 여기? 여기 하면서 눈이 오른쪽 눈이 빠질 아, 것 같아요. 빠질 눈이 거. 빠질 것처럼 아파요. 여기는 안 아팠어. 여기가. 꼭대기 아프. 이게 지금 뒤통수는 대우두신경 안 가는 뒤통수는 자리를 안 했죠.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아프면서 잠을 못 눈이 잘 정도로 가고 지금 아파서 이쪽으로 아직도 커지고 너무 심해. 그때 여기 왔었나? 아? 네, 뜨끈뜨끈하면 터질 꼭대기가 것처럼 열나는 것처럼 화끈화끈하고 완전 시린 사람도 그다음에 있고 찬바람에 뭐 여기가 여름에 선풍기 예민하고 여기는 겨울에 어떠세요? 모자 쓰지 않으면 다니지 못하고 그러면서 눈이 빠지처럼 눈이 빠지는 것 같고 뺨하고 같이 와요. 네, 땀은 같이 나는데 여기 얘는 그냥 무슨 터질 것처럼 뒤통수는 여기는 안 아파요. 여기는 이거는 요거 뒤통수는 안 아픈데 이쪽이 대우두신경 부포거든요. 요걸 염두에 두고 보면 이 환자들이 진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압은 요건 조금 전문적이긴 한데 아주 막 심각한 자리는 아닌데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야 이러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람마다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겉으로는 표시 안 납니다. 그래서 신경이 오르살 풀려 있고요. 뺨은 어때요? 뺨은 땀은 나쁜 괜찮- 거는 심했고 눈 주위는 지금 약간 좀 뻐근한 정도.
이렇게 빠질 것 같고 이런 건 없어졌어요? 많이 살았어요. 그다음에 한 5분째 일 정도가 아. 어깨 또 통증이 여기야 좋아지고요. 거의 없어졌어요. 예. 여기도 거의 예. 가끔씩은 하는데 예전만치는 안 그럼.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는 어깨 수술 받고 오신 분도 좀 있습니다. 식으로 여기서 시작하면 굉장히 이쪽으로 오른쪽에 굉장히 오른쪽 심했던 요 부분 분인데요. 한 30년 동안 시작하면 만성 편두통 왼쪽으로 또 가고 뒤로 이제 다 와서 커져요. 뒤에 어디 뒤에서 앞쪽으로 심한 반대쪽으로 오바이트 가고 나오고. 얼굴로 가고 어떤 식으로 코하고 할 수? 신호 씨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못 하고 그다음 귀가 귀 어느 부분요? 귀 안에서 예. 내린다고 하나요? 귀 안에 속이다 그죠? 예, 같이 이렇게 잡아 당겼다가 아. 풀어줬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 네. 풀어줬다가 네. 광대뼈 어디 얼굴 모든 뼈가 다 떨어져 나간 그런 느낌. 눈은 아픈지 않은데 아, 눈물이 나와요. 아, 눈 오른쪽으로 뭐 가고 있어요? 이게 통증이 와요. 귀 어떤 안에가. 느낌 와요? 뭐랄까 그 바늘 같은 바늘 속에.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부어오르는 느낌, 멍멍한 하는 멍멍해지고 그죠? 멍해지고 부어오르는 지금 아파요? 느낌. 지금 뒤통수 머리 아프죠? 아프고 두통 오고 꼼짝 못하고 겉으로 멀쩡한데 이런 분들 30년 동안 만성 편두통, 뭐 편두통으로 30년 정말 이 편두통도 정도가 있지만 이런 분들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머리에서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서 뒤통수로 가고 귀 쪽으로 가고 귀 안이 아프고 뺨으로 아픈 게 지나고 나중에 얼굴이 빠질 것처럼 터질 것처럼 아파지는 이런 그런 만성 편두통인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아플까? 뭐 아플 수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못 해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편두통 잠깐 왔다 말고 약 먹을 정도는 아니. 아 그래요? 다행이네. 아직까지는 크게 뭐. 치료 후에 지금 이제 이분은 거의 완치 상태에 가셨는데 굉장히 보람 있는 분들이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치료하는 부분인데요. 요 머리 뒤쪽에 한 3cm 정도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이걸 편두통 수술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편두 수술을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편두통이 아니고 후두신경통의 만성 포착 증후군이거든요. 거기서 개념을 이해해야지 편두통을 수술한다고 그러면 신경과 선생님들이 되게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바로 꼭대기 여기 실은 후두신경 여기 있고요. 컴퓨터 사진에 이 부분이 요 신경 가는 자리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요. 3cm 절개에서 위치는 이렇게 해서 여기 후두 동맥이 있는데 여기 도플러를 대보면 후두 동맥 만나는 자리. 요거 한번 보세요. 이 힘줄이 요 놓으면 탁 떨어지면서 얼마나 여기가 탁 타이트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게 원래 좀 좁아지는 자리인데 사람마다 모양이 너무너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되게 좁은 거예요. 좋다 나쁘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계속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두신경통이라 하면 아직도 팍팍 찌르는 통증만 후두신경통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팍팍 찌르는 것뿐 아니라 그냥 쪼여요. 무겁고 이 통증 이게 후두신경이 이렇게 여기 귀 뒤 턱 아래 이렇게 가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을 보고 얼굴까지 가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을 신경외과에서는 편두통, 긴장두통, 경추감, 척추감, 목 디스크, 일자목, 경추성 두통, 승모근 통증 이런 식으로 여러 과에서 다르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통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어야 조금 아픈 사람들은 괜찮지만 많은 성우적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쪽으로 심하게 전이통이 간 경우는 그 3차 신경통으로 미세혈관 감수 수술까지 받고 오고 뭐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받는 사람들 제법 됩니다. 실은. 그래서 마지막 7, 8년 케이스인데요. 전이고요. 뇌수술 받고 온 경우라고 봐야 되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굴 쪽으로 전이가 가서 씹거나 이럴 때 순간적으로 싹 오던가요? 그렇진 않고 이게 왜 3차 신경통이 아닌가 하면 일반 3차 신경통은 씹을 때 아파요. 행동할 때만 순간적으로 와야 되는데 씹고 나면 처음에 한 10분 있다가 계속 아파지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이쪽으로만 저는 팍 찌르는 혀까지 거는 아파요. 3차 신경통은 혀 아프지 씹거나 않습니다. 약치할 때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이 안쪽에서 근데 귀가 아픈 싱싱 그런 거.
아, 예. 거기도 아까 귀는 3차 신경 가는 자리가 다른 아니거든요. 어깨까지야. 어깨 요렇게. 어깨도 아프고. 여기는 어떤 식으로? 뭉쳐 있고 아, 근육통처럼 아픈데 이 날개 날- 거기도 아프죠. 저리 이렇게 찌르르. 와서 예. 이렇게 놓. 아, 요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도 장난 아니에요. 목 앞에 하고. 요게 어떻게? 같은 식으로 근육통처럼 가슴 안쪽까지 좀 찌릿찌릿할 때도 있어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수술통이 같이 와서 아, 수술을 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아예 잘 때 이쪽으로 돌리지도 못하고 아, 둔기로 항상 얻어맞은 것처럼 막 네.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하지만 죄송하지만 이거 저처럼 그려가면서 이 사람이 왜 아팠을지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 많이 바쁘세요. 사진 보고 낫질 않았단 말이지. 치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이상 없고 계속 아프니까 당신 3차 신경통이야. 그래서 3차 신경통 진단은 제가 보기 3분의 2는 아니에요. 3차 신경통은 뭐 할 때만 아파야 돼요. 밥 먹고 양치할 때만 아파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안 아팠다가 뭐 할 때 아파. 이분이 양치하고 이거 하고 날 때는 밥 먹을 때는 안 아프잖아요, 양치. 그거 끝나고 나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귀가 아프지 않는지 후두 쪽에 영역이 불편한 건지 생각하고 다시 보면 아, 이 사람이 연관통이었구나. 너무 심한. 근데 이거를 생각 못하면 아직도 3차씩 너무 아프니까 가마 나이프 해봅시다. 뭐 가마 나이프를 하는 경우는 3차 신경에 혈관이 안 붙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3차 신경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그래가지고 MRI 보면 실제 오른쪽 3차 신경에 혈관이 없어요. 신경 많이 누르는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술 후 MRI인데 수술하고 신경통이 더 생겼어요. 입안에. 수술하면서 뭐 만지니까. 감압을 잘 됐는데 혀는 이제 예전처럼 막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있고요. 요렇게 내려오던 거. 그건 없어요. 이 안쪽에 혹시 안쪽은 여기 계속 그러죠. 계속 똑같아요. 비슷한데 여기는 조금 덜해요. 그죠. 3차 신경 수술해서 입안 쪽에 느낌 간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건 안 변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쪽하고 여기 아프고 이런 건 좋아지는데 원래 후두신경통이었으니까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해서 3차 신경에 트라우마를 준 거 그걸로 해서 새로 생긴 신경통이 생긴다는 거죠. 낫지를 않으니까. 방사선 치료하고 또 잠깐 좋은 듯 하니 또 방사선 치료하고 그럼 방사선을 맞아서 3차 신경이 데미지가 하거든요. 그걸로 해서 2차적으로 3차 신경에 신경통이 생겨요. 2차적인. 그런 건 안 나아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이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생긴 3차 신경의 신경통은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이 진단이 잘못되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3차 신경 진단은 좀 더 신중해서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인지 연관통인지 구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이 고양이 뒷머리에서 편두통은 한쪽이 심하게 아픈 게 편두통이에요. 만성적으로. 긴장두통은 양쪽이 좀 덜 아프고 하고 편두통은 이렇게 뛰는 박동성인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두통은 전두통인지 후두통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머리가 아프면 두통으로 보고 한쪽 심한 경우 시간 경과나 발생 빈도를 따라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좋아. 그럼 머리가 여기 아파. 후두통이라고 생각은 안 해. 머리가 아파. 목이 땡겨서 아이 이거 저 왜 신경과 와서 뭐 아픈 얘기를 하냐. 선생님들이나 저도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뭐 목 요쪽은 척추 가서 보시고요.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뭐 이 턱도 아프고 이 치과를 가시든지요. 눈도 아프고 아니 왜 여기 와서 눈 얘기하냐. 귀 비누과 의뢰할게요. 서로 지금 쪼각나서 이 환자들을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후두신경이 만성적으로 눌려가지고 이 가는 자리 꼭대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퍼지면서 이게 3차 척수를 통해서 흥분이 귀 속, 눈, 뺨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쓸데없이 머리 앞으로 진찰받으러 왔는데 머리 이야기 안 하고 자꾸 얼굴 얘기를 해.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의사들도 우리 제일 노력해야죠.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목 쪽을 당겨서 하도 아프니까 경추성 두통, 목 디스크로 수술을 하고 있고 어깨 관절 수술을 하시고 뭐 저기 방사선 치료 받는 거는 흔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알코올 주사, 뇌 3차 신경통 수술까지 받도록 심각하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후두 신경통의 안면 전이통 생각보다 좀 재미나기도 한데 우리가 그전에 찾지 못했던 많은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후두 신경 여기 접혀 있는 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승모근 증후군 근막통으로 치료하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여기만 아픈지 이쪽으로 요 BD가 아프지 않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진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항상 주사를 맞으면 좀 나아져요. 근데 왜 후두통을 진단하기 위해서 주사를 여기 후두신경에 차단 주사를 하는데 그다음에 왜 진단이 안 됐을까? 그렇게 많은 차단술을 병원에서 하고 있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빨리 나으시라고 우리는 아픈 자리에도 다 놓고 있어요. 후두신경만 해봐야 요게 딱 좋아지는지 아는데 좀 빨리 나으시라고 아픈데 여기 다 놓으니까 내가 어디를 놔서 좋아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좋아지는데 그런데 한 2-3 주 한두 달 아프다가 좋아지는 약한 후두통은 괜찮아요.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3 개월, 6 개월 계속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차단술을 다시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조각조각 난 증상들을 한번 통합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후두신경통이고 후두신경통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주위에 많고 제 집안 식구도 있고요. 친구들 뭐 아프다는 사람들 인제 다시 보면 '아 저분들이 저런 질환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했구나.' 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후두신경통의 안면 전이통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보시면 되나요? 잇몸 통증이 있는데 3차 신경통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3차 신경통이라 함은 3차 신경요 분포 대부분 여기 요 잇몸 턱 여기에 뭐 할 때 아파요. 양치하거나 세수하거나 밥 먹거나 씻거나 요 움직임이나 뭐 할 때 순간적으로 아플 때만 3차 신경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잇몸 통증이 있다는데 잇몸 통증이 인제 우리가 인제 이런 분들을 볼 때 질문해야 될 내용인데요. 항상 아프냐? 그다음에 이빨이 이상이 없느냐? 이빨이 이상이면 치과에서 이게 확인해 드리겠죠. 치과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3차 신경통을 의심해야 되는 거는 순간적으로만 아파야 돼. 순간적으로. 잠깐 아프다가 나아지고 계속 아프니까 할 때마다 밥 먹을 때 조심해야 되고 양치할 때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세수할 때도 이거 조심해서 요렇게 잘 하고 요럴 때만 3차 신경통이죠. 그냥 계속 여기가 아프다. 특히 턱 아프다. 이거는 3차 신경 아니세요. 그리고 잇몸이 계속 아픈데 계속 아프다. 치과 이상 없다. 여기를 먼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MRI, CT 이상이 없다면. 3차 신경통은 순간적으로 뭐 할 때만 아파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 3차 신경통으로 오진이 돼서 약 먹어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잇몸 통증. 이 사람들 나중에 딴 데 가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다가 결국 이빨 뽑고 방사선 치료 가마 하고 이러고 오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거 볼게요. 두통이 있어서 그렇죠. 이게 목과 승모 근육 뭉침으로 인한 두통이라 해서 이거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목, 승모근은 그림 보면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목하고 승모근 요렇게.
좋습니다. 이건 근육하고 힘줄 통증으로 생각하고 한데 두통.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두통이 있나? 여기 두통이 있나? 그러면 승모근 통증도 뭐 두통이 올 수 있다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하셔도 됩니다.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심하면 뭐 도수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요 두통이 어디에 두통인지 설명은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이리로 갈 거예요. 근데 이 통증이 1-2주, 한두 달 가다 요렇게 좋아지고 이런 분들은 큰 문제 없으세요. 어디서 대부분 통상적인 치료를 하시면 다 좋아지시는데 이게 3개월, 6개월 이상 계속한다. 이러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두통이 처음에 좀 치료하고 좋아지다가 새끼 손가락 감각이 이상해져. 얼굴 양눈꼬리, 윗입술이 마비는 아닌 것 같은데 얼얼하고 감각이 이상하다. 제가 후두신경통, 영화통을 이런 분들을 먼저 의심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기 후두 자리 여기 아프면서 얼굴 쪽으로 갔잖아요. 요거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3차 척수로에 흥분이 생기면서 전이통이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MRI 중요하지 않습니다. MRI 찍는다 나오지 않아요. MRI 찍으면 엉뚱한 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통증이면 일반적인 주위에서 치료하시고 계시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심해지면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계속 돈, 시간, 이 병원, 저 병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럴 때는 한번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후두신경통에 안면 연관통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MRI는 지금 찍지 말고 와서 찍으세요. MRI 찍는다고 진단되지 않습니다. 편한 가을님, 가끔 관자에 꾹꾹 찌르는 듯한 두통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끔 아픈 거, 요거는 견딜 수 있으면 견디셔도 되고, 타이레놀이나 일반 진통제 먹어도 되는데요. 몇 년 이상 계속 된다. 전에는 한 번씩 왔는데 계속 최근 몇 달 사이에 계속 이게 온다. 요거 두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전형적인 후두신경통이 있어요. 왼쪽 뒷머리 반쪽 전체가 찌릿찌릿한 이거 후두신경통입니다. 전형적이세요. 그래서 문제는 치료는 우리가 뭐 모든 증상이 있다고 다 심각한 병으로 진단할 필요는 없고요. 대개는 뉴론틴, 리리카, 진통소염제 먹고 좀 나아지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치료하시면 되고요. 이게 계속 간다. 3개월, 6개월에서 계속 간다. 이런 거는 후두신경통 치료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간단하고 후두신경 차단술 근처에 받으셔도 좋아집니다. 근데 후두신경 차단술도 해부학적으로 요거 잘 알고 치료하는 주사가 효과가 있지. 아픈 자리에 그냥 무턱대로 놓는 거 효과 없습니다. 그다음에 꼬미토리님, 목 자세 안 좋아서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끔 머리 위쪽에 두통, 옆에도 두통.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흔하다는 거. 목 자세 안 좋으면 두통이 누구든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의사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 집 식구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병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클루는 요겁니다. 머리 위쪽. 왜 여기가 아프냐 이거예요. 여기도 아프고. 그래서 요 부분에 두통이 계속 쏜다. 계속 쏜다. 시린다. 여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아프면서 이게 이 후두신경이 이렇게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게 후두신경의 증상이세요. 문제는 이게 만성적으로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심각하냐 안 하냐입니다.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목 자세에 따라서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쪽으로 눕지를 못한다는 사람, 심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오지는 않으시고요. 질환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으면 아픈 게 좀 더 심해지는 거지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제가 저기 스트레칭 같은 거 자주 하실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통이 생기면 신경과를 먼저 가봐야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지럼증하고 두통이 같이 생기면 어떤 병원 안 가셔도 되고요. 근처에 신경과, 신경외과 먼저 가시고 그래도 어지러우면 이비인후과 귀 쪽에 소리가 청력이 떨어진다든지 소리가 나다면 먼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사무직에서 일하다 보니 목 향상 요거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스트레칭 일반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떤 스트레칭은 좋다고 어떤 안 좋다 해서 혼란스럽 맞습니다.
스트레칭은 내가 어떤 거 하면 오히려 아파지면 그거 빼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칭은 그냥 스트레칭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이걸로 뭘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스트레칭에 관심이 있으시면 내가 편하게 생활 습관, 폼을 만들어서 야구 선수들 들어오면 막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자기 생활 습관으로 스트레칭 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저는 실은 스트레칭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눈물 없이 미안합니다만 주위에 혹시 그런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빨 뽑고 오신 분들은 좀 많이 봤어요. 요거 좀 20년 이상 아프셨다는데 요 후두신경통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끔 제 앞에서 우시는 분도 몇 분 봤어요. 그동안에 병원에서 겪었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를 배운 병자고 지금도 아직도 교과서에 실린 건 아니고요. 진짜 논문으로 자꾸 이제 보고는 하고 있는데 우리 잘못은 아니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자꾸 디비전 돼서 귀 따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목 따로 이게 다 이렇게 디비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모든 전문의들이 다 디비전 돼서 다른 질환을 보기가 힘이 들고 그걸 통합해서 생각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신경외과 의사로 일을 많이 했지만 MRI 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전에는 이상 없으시니까 약을 좀 드시든지 좀 지내보시고 운동하시고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운동하시고 해봤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환자들 되게 심각하신 거예요. 이런 분도 나오는 거예요. 나는 20년 동안 아팠는데 의사들이 해답을 안 줍니다. 편두통, 긴장두통이라는데 눈 아프고 이런 거 귀찮아했죠. 우리가 의사들이. 왜 쓸데없는 얘기, 치과 가시고 이렇게 가세요. 심지어는 이제 정신과학을 보내는 거예요. 당시 신경적으로 좀 신체화 장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환자 실은 많고요. 그래서 잠 못 잘 정도로 아프고 만약 여기가 아프셨다면 후두신경 전형적입니다. 상담은 죄송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귀 쪽에 아픈 거 이비인후과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요거 후두신경통이 아까 전형적인 증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요거 좀 아는 선생님들이 이 귀에 이상이 없으면 저한테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차단술 해보면서 후두신경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 몰랐던 이 부분이 후두신경이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제 알게 됐고요. 주위에 좀 저도 바쁘니까 많이 심각하신 분들은 꼭 좀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후두신경이 3차인지 헷갈립니다. 맞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반대드리고요. 스테로이드 쓰시는 거 잘못 치료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헷갈리는 건 아니고 환자면 한번 들리세요. 스테로이드는 아플 때 쓰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송 교수가 스테로이드 쓰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재미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두서없이 검증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 나오고 제 영상에 나오신 분들 제 환자분들이고요. 제가 자막 처리하고 동의는 구했지만 여기 정식적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서 잘 보시고 실은 우리 주에 많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들려서 여기 마지막에 후두인지 3차인지 헷갈리는 경우 대부분 후두라고 보면 됩니다. 3차 신경통 드뭅니다. 고맙습니다.